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Using Virtual Reality as a Social Platform in HCI Community라는 논문이고요. 작년 CSCW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일단 다들 소셜 VR이 뭔지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희 VR HMD 기기 같은 장비를 착용해서 이런 아바타를 사용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곳을 소셜 VR이라고 하는데요. 뭐 유명한 플랫폼으로 알트스페이스 VR, VR 챗, 렉룸 같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VR 기술의 발전과 함께 HCI 분야에서 다양한 소셜 VR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VR 사용자의 어려움과 니즈를 탐구하거나 소셜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디자인 제안 등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러나 기존 리터러처 리뷰는 주로 멀티 유저 인터랙션에서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VR의 잠재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적 연결과 대인관계 촉진이라는 VR의 핵심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목적의 VR 사용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이 리서치 퀘스천은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어떤 VR 특징들이 음, 탐구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소셜 인터랙션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VR을 소셜 인터랙션에서 사용을 할 때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잠재적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VR에서 그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왁입니다. 일단 먼저 소셜 인터랙션을 위한 VR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960년대의 VR 연구는 주로 개인의 사용에 맞춰져 있었으며 주로 의학 혹은 비행 시뮬레이션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 제공에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멀티 유저 VR 연구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만 해도 주로 전문가 도메인에서 활용 및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후반이 들을수록 점점 VR 기기가 상용화되고 이제 소셜 VR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HCI와 CSCW 분야에서는 소셜 VR에 관한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얼굴, 몸 움직임의 실시간 재구조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증가하는 그런 연구나 또 특정 사회적 활동을 위한 디자인 요구사항 탐색 연구, 또 혹은 데모그래픽스 다양성을 위한 디자인 요구사항과 어려움에 대한 탐구들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VR 사용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VR이 어떻게 사회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또 VR이 어떤 잠재적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셜 VR의 연구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리터러처 리뷰의 어떤 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VR에 관한 기존 리터러처 리뷰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효율 증가에서 VR의 기여에 관한 평가에 그쳤습니다. 예를 들어 VR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언어적 신호 사용에 대한 검토, 혹은 멀티 퍼슨 심리 실험에서 VR 적용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 이런 식으로 소셜 VR에 관련된 어떤 리터러처 리뷰는 부족했습니다. 음, 따라서 이 연구는 아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셜 VR의 다양한 연구들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VR 특징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셜 인터랙션에 미치는 VR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VR에서 소셜 인터랙션이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메서돌러지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리터러처 리뷰에서는 구글 스칼라 매트릭스에서 HCI와 VR 분야의 저명한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카이나 CSW, 또 뭐 UIST 아니면 IEEE VR 같은 좀 VR 분야에서 저명한 컨퍼런스들을 중점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앞 옆에 보시는 이런 6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는데 ACM 디지털 라이브러리 혹은 IEEE Explorer 또 Science Direct 혹은 Taylor and Francis and Springer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들을 가져왔고요. 또 키워드 범위는 이제 타이틀 또는 앱스트랙에 뭐 social 혹은 interperson, multi-user 아니면 virtual reality 같은 키워드들이 적용될 경우에 이제 찾도록 키워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소셜 말고 뭐 소셜라이즈 혹은 인터랙션 아니면 인터랙티브 같은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적용해서 키워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 출판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6월로 아마 설정을 했고요. 아마도 그 VR 기기들이 점차 상용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제 풀 텍스트 페이퍼뿐만 아니라 워크 인 프로그레스나 포스터 같은 풀페이퍼가 아닌 페이퍼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는 최신 연구 동향을 함께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집 결과는 총 2,608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고요. 2,471개는 이제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이 되었고, 그리고 137개는 구글 스칼라에서 추가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스크리닝과 또 적합한 그 적합성에 대해서 다루는 그 세션인데요. 일단 프리즈마 절차에 따라서 아래 기준 2가지를 사용해서 스크리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몰입형 VR 환경에서 멀티 유저 인터랙션에 대한 탐구인가. 예를 들어 싱글 유저나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 또 VR을 착용하지 않은 이제 외부 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경우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험에 대한 VR의 구체적인 디자인이 상쇄서술되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VR의 기능이나 특징들이 없는 경우에 이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타이틀과 앱스트랙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5라운드에 걸친 저자 합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각 라운드마다는 10개 페이퍼를 스크리닝하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했고요. 합의 후에는 두 저자가 논문을 반으로 나눠서 스크리닝을 했다고 합니다. 스크리닝 후 2,162개 논문을 제외하여 총 446개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eligibility 단계에서는 full 텍스트를 읽은 후 판단했다고 합니다. 두 저자가 논문을 반으로 나눠서 앞선 2가지 기준에 맞는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need to discuss라고 표시를 한 후 저자 간 논의 후에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352개의 논문이 제외돼서 94개의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79개의 풀 페이퍼 그리고 15개의 extended abstract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방식에서는 이제 귀납적, 면역적 방식을 조합해서 논문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면역적 접근 방식에서는 이제 RQ,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의 RQ에 따른 카테고리화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적 통계인데요. 뭐 publication, 뭐 연도, 혹은 베뉴가 어딘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서술에 대한 정보들을 카테고리화하고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치는 VR 특징들이 무엇인지 또 VR 사용이 입증된 효과들은 무엇이고 또 이 연구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역적 접근에서 어, 확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띠들을 또 도출하기 위해서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저자가 독립적으로 같은 10개 페이퍼를 코딩한 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코드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페이퍼들에 대해 코딩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그 새로운 띠들을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리절트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리절트 부분은 Overview of the Studies and their Theoretical Foundation 이라는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총 5가지의 섹션이 있습니다. 먼저 Published Years and Venues, 그리고 Research Contribution Types, 그리고 타겟 유저, 또 Interaction Contex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heoretical Foundation of Studies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판된 연도와 메뉴입니다. 일단 2016년 VR 장비의 상용화 이후 관련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연구자들은 주로 VR의 산업적 활용에 탐구했다면 이후에는 점차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해 왔습니다. 전체 연구는 총 14개의 venue 에서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esearch Contribution Types인데요. 대다수의 연구는 이제 Empirical Contribution Research였다고 합니다. 한 63개 정도가 이런 연구였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스터디 혹은 뭐 컨텐트 랩 익스페리먼트 혹은 퀄리티티브 필드 스터디 같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 연구는 상호작용 디자인, 설계, 기술 평가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VR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연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에 대한 연구 혹은 인터랙션 메소드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실험하는 연구나 혹은 인풋 디바이스나 테크닉 또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유저인데요.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일반 사용자에 중점적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15개 연구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용자 그룹에 중점이 되었는데요. 조금 마이너리티한 그룹들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그런 연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들 혹은 어린이, 또 10대, 또 중년 여성, 또 아니면 LGBTQ 같은 좀 더 마이너리티한 그 데모그래픽스를 다룬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인터랙션 컨텍스트입니다. 일단 이 컨텍스트는 크게 퍼블릭, 그룹, 그리고 인터퍼슨으로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퍼블릭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셜 VR에서 그냥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반 사용자의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 외형을 변경하거나 낯선이와 뭔가 VR shared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일반 사용자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이슈를 다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룹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뭐 동문, 팀 동료 혹은 동호회 같은 특정 그룹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고요. 뭐 집단 회상이나 뭐 사교 모임, 게임하기, 방문과 같은 좀 특정한 활동들을 주로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퍼슨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같이 가까운 1대1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춘 연구들입니다. 주로 사진 공유 혹은 카드 게임 혹은 2인용 VR 게임과 같이 좀 공유되는 활동들을 같이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Theoretical Foundation of Study인데요. 인펄커 연구에서는 특히나 이런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정립된 이론들과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됐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됐던 프레임워크들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세계에서의 사회적 역학에 관한 이론입니다. 뭐 similarity effect라던가 queer theory 혹은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theor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와 같이 실제 세계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어떤 프레임워크를 VR로 가져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크린 기반 플랫폼에서 기원한 이론을 VR 환경으로 확장한 그런 이론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우스 이펙트라던가 아니면 Nonverbal Communication for Virtual Worlds와 같이 이제 2D 기반의 어떤 연구에서 2D VR에서 활용되었던 이론들을 VR로 가져온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셜 VR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들을 아예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에랄 연구에서는 VR에서 사진 공유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평가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충분한 이론적 기반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94개 중에서 이제 82개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일단 VR features and their roles in social interaction 이라는 섹션 제목이고 RQ1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질문을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일단 VR의 피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self-representation, 그리고 interaction strategies, 그리고 interaction environment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self-representation입니다. VR에서 아바타의 외형이 사용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바타의 외형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학, 또 연령, 성별, 인종, 스타일, 체형, 의류 및 액세서리, 유사성과 같이 어떤 아바타의 외형을 나의 정체성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젊은 아바타를 구현을 하면은 노년층이 더 자신감을 느끼게 돼서 신체 움직임이 증가하고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난다와 같은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의 외형이 어떻게 이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바타의 피델리티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커스터마이징보다는 이제 얼마나 현실적일수록 이런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아바타의 사실성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은 좀 더 높은 바디 어너십과 몰입감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로우 피델리티 아바타, 카툰 스타일이나 혹은 비현실적인 표현의 아바타들이 사용자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액티브한 참여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Interaction Strategies에 관한 연구인데요. 여기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인터랙션 전략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nteractions Resembling Reality, 즉 현실과 유사한 어떤 인터랙션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을 넘는 VR에서만 가능한 인터랙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는 사용자들이 VR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및 소통할 때 이런 역동적인 행동,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탐구를 한 연구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현실과 유사한 연구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신호, 또 시선, 입술 움직임, 신체 접촉, 혹은 의사소통 지원 도구와 같이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어떤 전략들을 VR에 그대로 적용을 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리얼리티를 넘어선 어떤 인터랙션은 이모티콘 같은 눈이 반짝이는 얼굴이라든가 좀 좋아요 같은 이모티콘들을 VR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들 또 파티클 효과라든지 아니면 생물 또 the fur 털 같은 그런 효과 같이 뭔가 VR에서만 가능한 조금 독특한 그런 인터랙션 방식들에 대해서 탐구를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nteraction Environment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VR에서 가상 공간이 어떻게 상호작용 환경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상 공간의 건축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한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사회적 경험에서 맞춤화된 공유 활동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음, 개인적인 어떤 공간에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 혹은 대형 파티룸에서의 축하 모임, 혹은 가족들과 유명한 명소 찾아가기와 같이 좀 맞춤화된 공유 활동과 함께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탐구를 한 연구들이고요.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이런 맞춤형된 그리고 개인화된 VR 환경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Demonstrated Effects of VR on Social Interaction 이라는 섹션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RQ2에 관한 섹션이고요. 여기서 논문에서는 크게 7가지에 대한 효과를 말을 하고 있는데, 4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3가지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promoting relations, 즉 조금 편안한 것을 촉진한다라는 것인데요. VR은 사용자에게 편안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텀 아바타는 익명성을 통해서 방어막 효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선호하는 자기 모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아바타는 판단이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VR은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유 활동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VR 기능 중에 이 대화 주제를 자극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맥락을 제공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VR은 쉽게 벗을 수 있고 또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헤드셋의 간단한 착용과 탈착만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머물면서 빠르게 사회적 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점은 Enhancing Engagement입니다. VR은 사용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를 촉진합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VR 내 전신 추적 아바타는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예를 들어서 바디랭귀지나 대인거리와 같은 것들을 재현해서 사용자의 인지 부담을 감소시키고 내가 실제로 그 가상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VR을 착용함으로써 현실의 소음 및 시각적 자극과 같은 환경적 방해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사용자의 몰입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VR 헤드셋이 환경 인식을 제한함으로써 야기하는 안전 문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VR 디자이너들은 사용자의 VR 환경 집중도와 외부 상황 인식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이 연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fostering intimacy라는 건데요. VR은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VR은 시각적, 공간적 정보, 또 촉각적 피드백 등을 아우르는 멀티모달 상호작용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음, 예를 들어 이제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그냥 일반적인 2D 화면의 어떤 채팅과 같은 시청각 소셜 매체보다 훨씬 더 친밀한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VR 환경에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실제로 다가가거나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VR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VR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음, 대화 주제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며 더 단단한 유대를 쌓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는 가까운 관계의 원격 사용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조부모와 손주, 손녀들이 이 VR을 통해서 좀 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Improving Accessibility입니다. VAR은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접근성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현실과 유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VR 상호작용의 접근성과 편리함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커 et al.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노년층이 가상 환경에서 만나서 학교 시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VR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동 불편자들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더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VR의 부정적인 효과인데요. 어,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intensifying harassment experience입니다. 어, VR 내 괴롭힘이 이제 다른 형태의 소셜 미디어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쾌한 행동을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혹은 이동을 방해한다던가 또는 물건 던지기와 같이
이제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의 어떤 해래스먼트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VR이 제공하는 익명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해 콘텐츠 확산 가능성과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VR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또한 괴롭힘 사례에 대한 기록도 부족하고 현황되지 않은 중재자 또한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Amplifying Privacy Concerns인데요. VR은 사적인 정보도 의도치 않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공개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어 방언, 연령 또는 성별 등을 노출하게 됩니다. 또 아바타의 외형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키를 노출시킴으로써 성인인지 아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노출은 잠재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목소리와 아바타의 성별이 불일치하거나 사춘기 전 목소리를 가진 청소년들이 조롱을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VR 환경에서 사실적인 사용자 정체성 재구성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eeling inconvenient and uncomfortable인데요. 여전히 사용자들은 전통적 매체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더 편리하고 실용적이라 인식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버헤드가 너무 많이 듭니다. 처음 이제 뭐 VR 장비를 산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연결과 같은 그런 장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 핸드 컨트롤러의 어떤 사용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자연스러운 어떤 핸드 제스처라던가 그런 음, 어떤 핸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사용성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너무 어, 다, 너무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 VR 기기의 무게 그리고 모션 시크니스와 같이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어, 물리적인 어떤 제약들이 VR 사용에 어,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일단 소셜 환경에서 이런 소셜 익스페리언스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관한 파인딩스입니다. 첫 번째로 evaluation dimensions입니다. 나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 평가 지표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적 경험, intrapersonal experience, 그리고 대인 관계 경험, interpersonal experience, 상호작용 경험, interaction experienc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연구 논문을 실제로 보시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그 테이블이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실제로 평가를 하실 때 이 논문을 참고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첨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내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내적 인식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지표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embodiment, 가상 신체를 얼마나 자신의 신체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체화감은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아바타 외모에 대한 행동적 수능을 촉진하여 VR 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7개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예시의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 거울에 있는 나의 몸을 볼 때 내 실제 몸처럼 느껴진다와 같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presence인데요. 가상 세계의 환경에 자신이 얼마나 실제로 있는 것 같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23개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 존재감은 사용자의 가상 세계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이 환경에 있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로 내가 이 환경에 있다고 느끼는가, 뭐 이런 지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ffective state인데요. 소셜 인터랙션 동안에 사용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감정에 관한 지표입니다. 14개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뭐 I felt happy, excited와 같은 구체적인 어떤 어, 감정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두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언어적 행동 또는 웃음 지속 시간 등을 사용해서 측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경험입니다. 이 대인관계 경험은 사용자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Mutual Awareness라는 지표로 타인의 존재감과 행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종종 나의 나의 파트너와 내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라고 느낀다. 뭐 이런 것 같이 나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재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고요. 17개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psychological involvement인데요. 타인에게 내가 얼마나 인지적, 정서적으로 관여하는지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트너에게 감정적으로 가깝다고 느낀다와 같은 그런 척도들이 있습니다. 또 몇몇 연구에서는 이런 주관적 척도뿐만 아니라 대인 간 거리를 추적하여서 이를 지표로 활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affective interdependency인데요. 타인의 감정 상태 혹은 기분 및 감정에 얼마나 내가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I was able to feel my partner's emotion과 같이 나는 파트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나의 파트너의 어떤 무드에 난 영향을 받는다와 같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9개의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경험인데요. VR 디자인이 만족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경험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즉, 그 상호작용 자체가 얼마나 만족스러우냐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interaction quality입니다. 이 인터랙션의 깊이, 효과성, 그리고 전반적인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들입니다. 11개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어, 파트너와 이야기한 것에 관해서 난 충분히 이해한다와 같이 그 인터랙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요. 다음 satisfaction of interaction은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경험하는 만족감 혹은 성취감 정도에 대한 지표입니다. 11개 연구에서 주관적 척도로 측정되었고 나는 파트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웠다. 뭐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gagemen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15개 연구에서 측정이 되었으며, 8개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주의력 정도를 주관적 척도로 측정을 했고, 12개 연구에서는 이 참여자들의 실제 행동, 뭐 언어적 행동, 혹은 눈 맞춤의 지속 시간, 빈도, 또는 몸통, 머리 방향과 같은 실제 행동을 추적하여서 이 인게이지먼트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환경에 관한 섹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태스크 디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입,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연구자들이 설계를 해서 실험자들이 이 프로토타입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게임, 함께 영상 보기, 또 사진 공유와 같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ollaborative task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collaborative한 협상 같은 좀 다 같이 해야 하는 어떤 태스크를 제공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여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mpetitive task는
실제로 다른 사용자와 좀 경쟁을 하는 그런 투자 게임이라던가 두더지 잡기 같은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onversational task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어떤 그냥 키워드를 제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컬렉션은 이제 퀄리티티브 데이터, 인터뷰나 뭐 상황적 조사, 공동 설계 워크숍, 포커스 그룹, 다이어리 혹은 온라인 코멘트 수집 및 분석과 같이 질적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혹은 이제 설문지나 행동 및 생물학적 데이터나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이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연구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실험을 진행하는 공간 대부분은 실험실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참여자들의 어떤 집이나 직장과 같이 실제 환경에서 한 경우는 7.45%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특징인데요. 일단 샘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34명 정도고 미디안 값이 27명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레인지가 4명부터 210명까지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게 확인되었는데요. 즉, 실험별로 굉장히 다양한 규모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분위 수는 19명에서 한 42명 정도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실험 범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샘플들은 한 60%는 남성, 한 30%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룹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룹 이제 한 명 그룹인데 이제 그냥 혼자서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명에서 하는 게 거의 44%, 그리고 세 명에서 다섯 명 참가자들이 그룹으로 하는 게 10%, 그리고 다섯 명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하는 게 한 3.8%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다섯 명 이상의 연구는 그냥 VR 헤드셋 착용뿐만 아니라 데스크탑도 같이 허용을 해서 VR 헤드셋만 낀 대규모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떤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집단의 참가자를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32.97% 연구만 이런 대표성이 낮은 집단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participant relationship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로 이제 서로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기존 관계가 있는 참가자에 대한 대상 연구는 12.6%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participant VR expertise와 같이 참여자들의 VR 숙련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변인인데요. 모든 참가자가 VR 경험이 있는 연구는 43% 정도고, 혼합 VR 경험인 경우는 32%, 아예 VR 사전 경험이 없는 연구는 11%, 그리고 미보고인 경우는 3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전 VR 조작법과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사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 연구는 30%에 그쳤습니다. 네, 이제 Discussion and Future Directions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Design Implications for Social VR입니다. VR 환경에서 아바타를 통한 사용자의 자기 표현은 자기 인식과 사회적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VR 디자이너들은 사용자가 다양한 인격체와 상호작용 방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폭넓은 VR 정체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서로 다른 수준의 사실감을 가진 아바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바타 사용은 사용자의 책임감을 약화시켜 사이버 폭력이나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부정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VR 개발자는 유해한 행동을 탐지하고 신고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소셜 VR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조화로운 사회적 경험 또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VR은 사용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실과 유사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상호작용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VR의 풍부한 피드백이
항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어떤 촉각 기술은 부적절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켜서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은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을 제공하면서도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 피드백에 대한 피델리티를 자기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VR 환경이 사회적 규범과 상호작용 패턴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적합한 VR 환경은 공유된 경험을 촉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특정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활용해서 2D 차원 스케치나 텍스트로부터 3차원 객체나 장면을 생성하는 방안을 탐구해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VR 장면 맞춤화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특정 대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과 관련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를 더 심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uture Research Directions인데요. 첫 번째로 Developing Theoretical Frameworks for Social VR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기존 이론과의 통합보다는 새로움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론적 토대의 부재는 결론의 깊이, 엄밀성, 재사용성, 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관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과 연구 결과를 최대한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논문은 이론을 통합하고 있지만 주로 2D 게임이나 실제 환경과 같은 BVR 맥락에서 사회적 VR 설계를 위한 정보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VR 환경에 맞는 특화된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것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xploring the Effect of VR's Environmental Factors인데요. 연구자들은 다양한 VR 기능이 사용자의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VR 환경에서 아바타의 외모와 상호작용 전략의 효과를 탐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나 VR 환경 요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94개 중에서 총 2개만 VR 환경에 대해서 다뤘다고 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환경의 요소, 사용자의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everaging the benefits of social VR to support various interpersonal interactions인데요. 향후 연구에서는 VR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편견 없는 집단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서 정체성 차이를 모호하게 하여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을 완화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이런 우리가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체화 감각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연구에서 VR이 친밀한 관계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그 가까운 관계를 가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까운 관계를 가진 친밀한 관계에서의 어떤 연구들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 발전의 다양한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VR 활용을 모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들은 주로 VR을 사용해서 상호 이해와 감정적 교류를 증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실제로 역동적입니다. 따라서 뭐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와 같은 그런 특정 상황에서도 이런 VR 활용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itigating VR Negative Effects by Establishing Effective Regulatory Frameworks Tailored for Social VR입니다. VR 환경 내 부정적 사회적 경험을 완화하기 위해선 소셜 VR 플랫폼이 도입할 수 있는 전략들을 탐구한 연구들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 상용 소셜 VR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관리 지침을 구현했지만 이는 종종 초보적이고 실용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효과적인 규제 메커니즘이 이 소셜 VR에서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 VR에 맞춤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이런 방안들을 탐구하고 조화로운 소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ethodological Evolution of Studies인데요.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VR 디자인의 영향력과 사용자 경험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표준화된 사회적 과제를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은 단일한 사회적 과제만을 어,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조금 더 복잡한 시나리오들도 이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타당성, Ecological Valida를 갖춘 사용자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 실험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서 제한된 VR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험실 환경 외부에서도 수행된 연구나 장기적인 연구, 그리고 충분한 VR 훈련 세션을 제공하여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그룹 내에서 VR 소셜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내용 결과 5명 이상의 참가자로 구성된 그룹이 참여하는 그런 태스크들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5명 이상, 굉장히 대규모의 그룹에서도 이런 소셜 VR 경험에 대해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소외된 집단의 참가자들을 더 많이 포함시켜서 모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참여자 표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좀 불균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샘플링 과정에서 최대한 성별 균형이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mitation and Future Work입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논문 선정 과정에서 HCI 분야에만 집중되어 더 광범위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차원의 논문들은 강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논문들이 최종 논문 집합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일부 중요한 논문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질적 분석으로 이 논문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주관적 성격은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양한 다른 연구 질문들을 활용하여서 탐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